라오스라는 나라는 아마도 여러분에게 꽤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나라에도 여러분이 들어본 적 없는 수많은 기묘한 법과 관습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라오스에서는 남을 만지는 것도, 머리를 자르는 것도, 심지어 신발을 신는 것조차 금지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궁금하게 만들지 않을게요. 지금부터 라오스에서만 존재하는 기묘한 법과 풍습 15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0번, 수요일에는 머리카락 자르기 금지. 라오스에서는 수요일이나 저녁 시간에 이발소를 찾기란 꽤 어려운 일입니다. 라오스 사람들은 수요일 저녁에 머리를 자르거나 면도를 하는 것, 그리고 목요일에 머리를 감는 것을 피합니다. 이것은 머리카락과 관련된 특별한 문화적 종교적 믿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라오스 민속 전승에 따르면 저녁 시간에 머리를 자르면 불운이나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밤이 되면 공간이 흐릿해지고 이때 머리를 자르면 원치 않는 사고가 잇따를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게다가 라오스 문화에서 머리카락은 악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 같은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녁에 머리를 자르거나 면도를 하면 악령이 머리카락을 따라 빠져나와 사람을 공격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수요일은 라오스 종교적 신념에서 불운한 날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날 머리를 자르는 것은 좋지 않다고 여깁니다. 어쨌든 라오스에서는 머리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날 당장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루 정도 기다려 규칙을 어기지 않도록 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게 좋습니다. 14번, 반드시 가이드를 동반해야 함. 라오스는 범죄나 강도 사건 측면에서는 주변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안전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는 또 다른 위험이 존재합니다. 1964년부터 1973년까지 약 2억 6천만 개의 집속탄이 라오스에 투하되었고, 그중 수천 개가 아직도 시골 지역 곳곳에 미처 터지지 않은 채 남아있어 매년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고 있습니다. 도보 여행 시에는 반드시 도로 위를 걷고 가능하다면 현지 지형과 언어를 잘 아는 가이드와 동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을 입구에 하얀 실이 걸려 있거나 타러 타레오 라고 불리는 특별한 표시가 보인다면 이 마을은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마을 안에서 불행한 일이 발생했거나 단순히 마을 사람들이 외부인과 접촉하고 싶지 않을 때 외부인을 경고하기 위해 설치하는 표시입니다. 이러한 표시를 무시하고 억지로 마을에 들어가게 되면 쫓겨나거나 심지어 공격을 당하거나 저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현지인의 집을 방문할 때 계단이 바깥으로 밀려나 있다면 그 집은 현재 비어있는 상태이므로 절대 올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계단 위에 신선한 나뭇가지가 꽂혀 있다면 그 집은 외부인의 접근을 금하는 금기 상태이니 마찬가지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13번, 머리는 높게, 발은 낮게. 라오스를 방문할 때 현지인에게 저주를 받거나 쫓겨나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머리는 높게, 발은 낮게라는 원칙을 지켜야 하며 라오스 사람의 머리를 절대 만져서는 안 됩니다. 라오스인들은 부처님이 가장 높은 곳에 머문다고 믿기 때문에 좋은 것은 항상 위에 있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머리를 쓰다듬는 행동이 라오스에서는 가장 큰 금기 중 하나입니다. 특히 남성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만지는 것은 심각한 모욕으로 받아들여지며 심한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방문객은 절대로 타인의 머리를 만지거나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서는 안 됩니다. 걷는 도중에 다른 사람의 발을 건드리거나 넘어서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노인을 지나칠 때는 정중히 사과하고 약간 고개를 숙이는 예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사를 할 때는 두 손을 가슴 앞에서 모으고 고개를 살짝 숙이는 전통적인 라오스식 인사가 권장됩니다. 또한 발을 사용할 때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발로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라오스 사회에서는 발로 타인의 물건을 건드리는 행위는 무례하고 교양이 없는 행동으로 여겨지며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고 존경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 교실에서 책상 위에 발을 올리기라도 하면 교사와 친구에 대한 예의 부족으로 인해 퇴학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불교 문화가 깊게 뿌리내린 라오스에서는 규칙과 금기를 매우 중시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줄번, 경찰과 말다툼 금지. 라오스에는 수십 가지의 규칙이 있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이 당신을 조사할 때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모를 수 있고 결국 언쟁이 벌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라오스 현지 경찰관은 절대로 말싸움을 하지 말고 조용히 있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들의 지시에 따라 경찰서로 가고 필요하다면 대사관에 연락하세요. 괜히 반항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다가는
더 큰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또한 라오스에서는 뇌물, 특히 경찰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므로 절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라오스는 비교적 높은 범죄율을 가진 나라로 마약 밀매, 인신매매, 야생 동물 불법 거래, 문화재 밀수 등이 자주 발생하는 국가입니다. 이 때문에 라오스 경찰은 매우 예민하며 심지어 외국인에게도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0번, 노출이 심한 복장 금지. 라오스를 방문하게 된다면 노출이 심한 옷은 모두 접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나라는 그런 옷을 자유롭게 입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라오스 문화에서는 단정한 복장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노출이 심한 옷이나 너무 섹시한 옷을 입는 것은 경우에 따라 부적절하고 사회의 전통과 가치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원을 방문할 때는 노출 있는 옷을 입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원에 들어가고 싶다면 남성 관광객이라 할지라도 단정한 복장을 갖추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러한 규칙은 신성한 장소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며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과 종교적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단정한 옷차림은 사원의 경건함과 청결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사원 밖에서는 라오스 사람들이 수영할 때도 전통 사롱을 두르거나 심지어 청바지를 입고 물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호수에서 수영복을 입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비키니 차림으로 수영장 주변을 돌아다니는 것은 라오스 문화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10번, 경적 사용 제한. 라오스는 교통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된 나라지만 한 가지 긍정적인 점은 라오스 사람들의 교통의식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라오스에서 운전을 할 때는 경적을 계속 울려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는 약 50만 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는 비엔티안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 비엔티안의 이 어느 도로에서도 자동차 경적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라오스에서 교통에 참여해 보면 현지인들이 경적을 거의 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경적이 자동차에서 가장 불필요한 부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라오스에서 운전할 기회가 있다면 경적을 울리지 않음으로써 타지인처럼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라오스 사람들은 교통 참여 의식이 매우 높고 도로가 혼잡하더라도 항상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라오스 사람들의 이 같은 습관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9번, 외국인과의 연애 금지. 라오스 현지인에게 호감을 느껴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연인 관계를 맺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과 하룻밤을 함께 보내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게 되면 두 사람 모두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라오스 형법은 혼외 관계에 대해 최대 1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외 관계는 주로 친인척 등 특정 집단의 신고를 통해 처벌될 수 있으며 실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외국인과의 관계에서 라오스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라오스 정부가 자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것입니다. 특히 외국인과 결혼해 타국으로 이주한 라오스 여성들 중에는 강제노동, 구타 등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당했다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는 라오스 시민과 결혼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라오스 외교부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8번, 집안에서의 금기사항.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라오스 사람들은 매우 미신적인 성향이 강하며 항상 영적인 존재가 자신들 곁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라오스 사람들은 집 안에서도 귀신이나 죽은 자의 영혼이 방해하지 않도록 다양한 규칙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혼자 집에 있을 때 라오스 사람들은 늘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오스에서는 머리를 서쪽으로 두고 자면 수명이 단축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자지 않습니다. 또한 죽은 사람의 시신을 검은 고양이가 뛰어넘으면 그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되어 환생하지 못한다고 믿습니다. 밤중에 누군가가 부르거나 큰 소리가 들려도 절대 대답하거나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악의를 가진 사람이나 해를 끼치려는 악령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밤늦게 집을 쓸지 않는 이유는 이는 집을 지켜주는 영혼을 쫓아내는 행위로 간주되어 가족에게 불운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 근처나 마당에 뿌리가 깊은 나무를 심지 않는데 큰 나무에는 귀신이나 떠도는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가족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전체적으로 라오스 사람들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모든 행동은 이런 금기를 어기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77번. 밥 먹을 때 그릇이나 냄비를 두드리는 금지. 라오스에서 아이들이 밥을 먹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규칙 중 하나는 젓가락이나 숟가락으로 그릇이나 냄비를 두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라오스 사람들은 이러한 소리가 떠도는 귀신을 불러들여 집안에 불행을 가져온다고 믿습니다. 그릇을 두드리는 소리는 불운의 상징이며 가정의 평안을 해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서양과는 달리 라오스 사람들은 높은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실내 바닥에 앉아 돗자리를 펴고 다양한 음식을 동시에 차려놓고 먹습니다. 또한 삐에피앱이라는 관습에 따라 연장자 지위가 높은 사람이 먼저 한 입 먹은 후 나머지 사람들이 나이 순서대로 식사를 시작합니다. 라오스 가정에 손님으로 초대받았을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문화 규칙들이 있습니다. 손님이 혼자 앉아서 먹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서 있는 경우 이는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식사가 끝난 후에는 음식을 조금 남겨두는 것이 라오스의 예절입니다. 손님이 음식을 모두 비워버리면 주인이 음식을 충분히 대접하지 못한 것으로 오해받아 체면을 구길 수 있습니다. 라오스 사람들은 매우 깔끔하고 청결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식사 전뿐만 아니라 식사 후에도 손을 씻는 습관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 모든 규칙들이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라오스 사람들과 식사를 함께할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기억하고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어기는 것은 그들의 문화와 자신에 대한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권, 실내에서는 신발 금지.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라오스에서는 다른 사람의 집 안에서 신발을 신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일부 상점이나 식당에서도 이 규칙이 적용됩니다. 신발 착용이 가능한지 확실히 알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라오스 사람들이 신발 신고 들어와도 괜찮아요 라고 말하더라도 만약 그들이 스스로는 신발을 벗고 있다면 당신도 신발을 벗는 것이 좋습니다. 그 말은 단지 예의상 하는 말일 뿐 실제로는 신발을 벗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오스의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라오샌들이라고 불리는 슬리퍼나 플립플랍을 신는다는 것입니다. 라오샌들은 바닥이 평평하고 엄지발가락과 그 옆에 발가락 사이에 끼우는 Y자형 끈이 달린 통풍이 잘 되는 신발입니다. 심지어 스님들조차 다른 나라처럼 신발을 신기보다는 발 아래 라오샌들을 신고 다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5번. 승려 접촉 금지. 라오스는 불교 국가로 사원과 승려들을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문제를 피하고 싶다면 절대 승려를 만지면 안 됩니다. 라오스에서는 승려나 3이 어린 승려를 만지는 것은 매우 무례하고 금기시되는 행동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거리에서든 사원 안에서든 또는 툭툭 안에서 함께 앉아있는 상황에서도 승려의 옷자락조차 손대서는 안 됩니다. 여성이 승려에게 무언가를 직접 건네는 것도 금지되어 있으며 대신 다른 남성 중재자를 통해 전달해야 합니다. 이 규칙의 유일한 예외는 아침에 탁발하는 승려에게 공양이나 돈을 시주 그릇에 넣어 드리는 경우입니다. 참고로 접촉이라는 주제에 대해 더 이야기하자면 라오스 사람이 당신에게 자신의 물건을 만지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은 탐욕을 유발할 수 있는 물건이거나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담긴 물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신의 물건을 보여주거나 만지게 해주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억지로 보거나 만지려고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4번. 공개적인 애정 표현 금지. 서양 국가에서는 여성끼리 포옹하거나 손을 잡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행동이지만 라오스에서는 이것이 금기입니다. 라오스에서는 여성을 포옹하거나 손을 잡는 행동은 무례하게 여겨지며 특히 미혼 여성에게 그런 행동을 한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라오스 여행 중 이런 행동을 했다가는 체포되거나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성에게 친근함을 표현하고 싶다면 반드시 예의를 지키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마사지 숍에서도 직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면 업주가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라오스에서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 함께 사진을 찍고 싶다면 사진 요청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사진을 함께 찍는데 동의했다 하더라도 촬영할 때 손의 위치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양손을 몸 앞이나 뒤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촬영 후 불쾌하거나 민망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3번. 손목실 묶기 의식. 라오스를 여행하다 보면 라오스 사람들의 손목에 여러 색깔의 실이 묶여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 실들은 색감도 화려하고
눈길을 끌어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죠. 이건 부적일까? 왜 실을 묶는 걸까? 언제 묶고 언제 푸는 거지? 등 여러 가지 질문이 떠오르곤 합니다. 이런 궁금증 속에서도 라오스를 찾은 많은 관광객들은 이 손목 실 묶기 의식에 참여하고 싶어하며 직접 경험해보면 어떤 느낌일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손목에 실을 묶는 건 부적이나 주술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 실 묶기 의식은 감사, 축복, 기원 등의 의미를 담은 전통 행사로 분피마이 축제, 생일, 졸업, 입주, 개업, 결혼, 생일 등 특별한 날에 행해집니다. 또한 중병이나 위험에서 회복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거나 해외에서 돌아온 가족이나 지인을 환영할 때도 이 의식을 엄숙히 진행합니다. 이 의식을 집에서 진행하고 싶다면 실은 반드시 사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사원의 승려들이 정성스럽게 직접 실을 묶어주며 실은 단색일 수도 있고 다양한 색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실들은 신들과 부처님 앞에서 축복과 기도를 담아 묶여지기 때문에 단순한 장식이 아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가족이 원하는 의미에 따라 원하는 색상의 실을 선택하여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2번. 골동품 구매 금지. 라오스는 규제가 느슨하고 단속도 허술해 골동품이나 야생동물 밀매가 성행하는 부정적인 분위기를 오랫동안 키워왔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라오스는 희귀 야생동물을 인접 국가로 밀수하는 주요 중간 경유지로 여겨져 왔으며 국경 지역을 통한 자금의 흐름과 부패는 상아, 호랑이뼈, 코뿔소뿔, 거북 껍질 등의 불법 거래를 더욱 조장해 왔습니다. 상당수의 관광객이 라오스를 찾아 상아를 구매하곤 하지만 적발되면 상아는 압수되고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골동품 불상, 특히 사원에서 도난당한 조각들을 매매하거나 국외로 반출하는 것도 불법이며 이는 라오스의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기념품 상점에서 판매되는 목재 조각품은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1번. 물축제. 매년 4월에 라오스를 방문한다면 절대 마른 채로 지낼 수 없을 것입니다. 밖에 나가기만 해도 라오스 사람들에게 물세례를 받게 되니까요. 물축제는 라오스 사람들의 전통적인 문화 축제로 불교 달력에 따라 매년 4월에 열리며 100만 마리 코끼리의 땅이라 불리는 라오스에서 가장 활기찬 시기입니다. 올해는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축제가 이어집니다. 이 축제는 태국의 송크란, 미얀마의 띵잔, 캄보디아의 쫄츠남뜨메이와 마찬가지로 새해를 맞이하는 특별한 행사입니다. 라오스 사람들은 새해 인사 대신 서로에게 물을 뿌리며 행운, 비, 순풍을 기원하고 따뜻하고 풍요로운 한 해를 바라는 의미를 담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물을 뿌리기 전에 서로 좋은 덕담을 나누며 젊은이들이 나이 많은 어른들에게 물을 뿌려 장수와 번영을 기원하는 예절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라오스 사람들은 사람뿐 아니라 집, 재단, 반려동물, 농기구에도 물을 뿌립니다. 그들은 물이 부정함과 병을 씻어내고 장수와 청결, 건강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젖을수록 더 많은 행복을 받는다고 여겨질 만큼 물축제는 그야말로 젖을수록 좋은 축제입니다. 이 축제 기간에 라오스에 있다면 언제든 물세례를 받을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는 물론 카메라나 전자기기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운전 중이거나 길을 걷고 있어도 예외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물통을 들고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어 물을 뿌리고 뿌림받으며 한 해 중 가장 멋진 축제의 중심에 서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라오스는 이발 금지부터 실내 신발 착용 금지, 젖은 셔츠의 축제까지 독특한 규정들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라오스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깊어지고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존중과 공감이 생기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이 다채로운 세계를 탐험하고 경험해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